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정리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유튜브에서 정말 특별하게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수영에 관한 책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오번레인이라는 책인데요. 표지만 봐도 딱 수영책 같죠? 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수영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책은 일반인 분들이, 마스터즈 분들, 동호회 분들, 저희처럼 엘리트 수영이 아닌 취미로 수영하시는 분들을 마스터즈 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은 저랑 되게 관점이 다르고 수영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읽는데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수영에 관한 책을 찾았는데, 이 책은 정말 특이하게도 저처럼 엘리트 수영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려낸 수영책인데,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제가 어렸을 때도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깊게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어서 제 구독자분들도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려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주인공인 한강초 초등학교 6학년 나루와 6살 때부터 수영을 같이 해온 승남이, 그리고 수영을 하고 싶어 수영부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태양이, 그리고 나루의 라이벌인 초이은, 이렇게 중심 인물들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주체성이 확립되면서 나는 수영을 왜 하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수영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수영을 시작했지? 나는 왜 이걸 지금까지 하고 있지? 사실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운동하면서도. 그런 면에서 진짜 많이 공감이 되고, 이걸 쓴 작가분이 실제로 초등학교 때 수영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는데, 아이들의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귀엽고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태양이라는 인물에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돼서 본 것 같아요. 태양이라는 이름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저희 오빠 이름이랑 성까지 똑같아요. 저희 친오빠 이름이 정태양인데 저 여기서 나오는 태양이도 정태양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유심히 본 것도 있고, 태양이가 수영을 하고 싶어서 전학을 오고 그리고 수영을 해내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그걸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이랑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앞지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가 이제 저처럼, 저도 똑같은 게 1등을 꼭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제 기록만 이렇게 갱신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항상 시합을 임하거든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시합을 뛸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지금까지도 무조건 1등 해야지 이게 아니라 1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1등 해야지라는 목표면 사실 목표가 이제 그 다음엔 없잖아요. 그래서 내 기록만 깨야지, 이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내 기록만 깨야지,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세웠고, 태양이가 그런 면에서 저랑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구절을 소개해드리자면, 48페이지에 있는 "그래, 네 말도 맞아. 하지만 평생 이기는 시합만 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 누구나 질 때도 있는 거야. 어쩌면 어떻게 지느냐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는 이런 코치 선생님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말도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코치 선생님한테 유인이가 꼭 이기는 시합만 하게, 꼭 1등만 하라고 이렇게 주입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20살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도 저한테 "너 무조건 나가서 이번에 1등을 해야 돼. 너 누구를 꼭 이겨야 돼."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수영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은데, 이 구절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지느냐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면은 누구나 마음이 안 좋잖아요. 누구나 1등을 하고 싶고 누구나 정상에 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수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이런 게 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수영을 하고 싶어서 내 기록을 줄이고 싶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즐기지 못하면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라이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던가 성적에만 집착한다던가 하면 내가 너무 미워지잖아요. 나를 가장 좋아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나여야 하는데 그래서 좀 성적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만족 생각해서 수영을 하면은 다 모든 일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나루가 그 초이의 행운의 부적을 훔쳤거든요. 그걸 훔쳤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인데 그거를 나중에 훔쳤다고 고백을 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도 하고 근데 그 미안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초이는 너가 정정당당하게 나와의 경기를 해야 내가 너를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이가 정말 마음이 어린아이지만 마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수영을 정말 즐기고 있고 너와 나와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수영으로 그걸 풀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도 보여줘가지고 뿌듯하더라고요. 나루가 거짓말도 하고 코치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자기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니까 시합을 안 뛰겠다, 기권을 하겠다 이런 전개가 돼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조마조마했던 게 나루가 끝까지 숨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용서를 빌고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잘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시합장에서도 그냥 제 바지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시합을 떠야 되는데 수영모자랑 수경이 없어진다든지 시합복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초이처럼 이게 행운의 부적 같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있고요. 사실 저는 행운의 부적이라기보다 행운의 물약이라고 하죠. 저는 파워에이드를 진짜 좋아해요. 시합 전에 꼭 파워에이드랑 바카스를 먹어요.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약간 제 루틴 같은 건데 그걸 안 먹으면 뭔가 시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힘이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선수들이 하나씩은 그런 물건이나 그런 저처럼 뭐 음료수를 마신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어렸을 때 나는 뭐가 있었지? 코치 선생님을 꼭 봐야만 시합을 잘 뛸 것 같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런 징크스? 루틴 같은 게 좀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영선수 정유인이 직접 읽어보고 추천하는 문학동네 5번 레인. 수영을 소재로 한 동화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내가 나루였다면, 내가 초이였다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게 된 것 같고요. 나루의 고민이 절절히 공감 가면서도 참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수영부 학생들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하지만 이제 점차 수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왜 해야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한 번쯤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살아가지?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누구든 이 책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책인 것 같아서 올 겨울에 구독자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안녕.